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현수막,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옆 동네, 아니 어쩌면 조만간 여러분의 아파트 정문에 붙게 될 모습입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라더니 5억 넣고 10억 빚더미, 강남 재건축 현장에 충격적인 고지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수억이 오른다. 재건축 당첨만 되면 인생 역전이다.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오랫동안 종교처럼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니, 단순히 박살난 수준이 아니라 재앙으로 변하고 있어요. 평당 공사비 1,500만 원, 분담금만 10억 원. 이제 재건축은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로또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낡은 콘크리트 더미 아래 묻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재건축 분담금 폭탄과 로또 시대의 종말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단순히 공사비가 올랐다 수준의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건설사들이 강남 노른자, 땅 입찰을 포기하는지, 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특별법 발표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치는지,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산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을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아니면 돈 먹는 하마가 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흔히 물가가 올라서 공사비가 올랐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속도를 보면 이건 상승이 아니라 폭주 수준이에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서울 재건축 시장의 평당 평균 공사비는 500만 원대였거든요. 600만 원만 불러도 조합원들이 너무 비싸다며 난리를 쳤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핵심 입지에서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은 우습고요. 이제는 1200만 원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많은 분이 물어보세요. 지금 전쟁 중이라 원자재 값이 비싼 거니까 나중에 안정되면 공사비도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사비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각종 규제 준수 비용이죠. 재료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건비는요. 여러분, 월급이 깎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공사 현장의 숙련공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인력들의 단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안전과 환경 규제예요. 층간소음 기준 강화됐죠.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됐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관리 인력 더 뽑아야 하죠. 이 모든 게 다 돈입니다. 한 번 올라간 사회적 비용 기준은 절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즉, 지금 보고 계신 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된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의 한 중견 단지입니다. 예전에 조합원들이 예상했던 분담금은 2억 원 수준이었어요. 에이, 2억 정도야. 나중에 집값 오르면 충분히 메꾸고도 남지라고 다들 웃으며 동의했죠. 그런데 최근 공사비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분담금이 7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무려 5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아파트에 30년 넘게 살면서 은퇴한 70대 어르신들은 당장 7억 원이라는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평생 살던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강남은 더 심각합니다. 서초구의 한 단지는 평당 공사비 1,200만 원을 요구받으면서 기존 집 평수와 똑같은 평수를 받으려면 추가로 10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10억이면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이걸 분담금으로만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알던 그 로또 재건축이 맞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비싼 공사비를 주겠다고 해도 건설사들이 우리는 안 할래요라며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명절마다 선물 세트 들고 찾아와서 제발 우리한테 맡겨달라던 건설사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고자세를 취하게 된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건설사와 금융권의 잔혹한 계산법,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뉴스 기억나세요? 재건축 수주전만 열리면 대형 건설사 직원들이 조합원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과일 바구니 돌리고 우리 브랜드로 지으면 집값이 2배 뛴다며 큰절하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조합이 갑 중에 상갑이었고 건설사는 어떻게든 일감을 따내야 하는 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조합이 건설사에 제발 우리 아파트 좀 지어주세요 라고 사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선별수주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세요. 건설사들이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서 공사비를 비싸게 부르고 폭리 취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지금 건설사들의 속사정은 폭리가 아니라 생존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예요. 집을 지으려면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빌려야 하는데 이자율이 예전보다 3배 뛰었어요. 여기에 공사 기간까지 늘어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거죠. 만약 공사비 협상이 안 돼서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가 그 막대한 이자를 다 뒤집어써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강남의 한 핵심 입지 재건축 단지에서 입찰을 공고했는데 대형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건설사들은 이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여기 잘못 들어갔다가 미분양 나거나 공사비 밀리면 우리 회사 망한다. 실제 경기도의 한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시공사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다른 건설사들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부르는 바람에 결국 기존 건설사에게 빌다시피 해서 겨우 공사를 재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건설사로 넘어간 거예요. 자, 서울과 강남이 이 정도면 이제 막 재건축에 희망을 품기 시작한 일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만 통과되면 금방이라도 새 아파트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웃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분당, 일산, 평촌, 과연 이들은 안전할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를 살리겠다고 특별법을 내놨죠. 핵심은 간단해요.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매 200%인 땅에 300%, 500%까지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사업성을 높여서 재건축하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엄청난 특혜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집을 빽빽하게 짓는다는 뜻이에요. 50층, 60층,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하죠. 그런데 고층으로 지으면 지을수록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 30층 아파트와 50층 넘는 초고층 아파트는 공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내진 설계도 빡빡해지고 특수장비도 써야 하고 공사 기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결국 용적률을 높여서 얻는 이익보다 초고층으로 지으면서 늘어나는 공사비가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 주민이라면 지금 당장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대지 지분입니다. 내 아파트 평수 말고 내가 가진 실제 땅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보세요. 대지 지분이 넓어야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기부 체납 비율입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정부는 땅을 요구합니다. 내 땅을 공공에 내주고 나면 막상 분양할 땅이 모자라게 돼요. 셋째, 인근 신축 아파트의 시세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공사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지역인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사실 일기 신도시보다 먼저 매를 맞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바로 지방관격시들의 재건축 현장입니다. 여기는 이미 분담금이 아파트 값의 7, 80%에 육박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겠다며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죠. 분당이나 일산이 입지는 좋지만 공사비라는 절대적인 벽 앞에서는 지방의 사례가 남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재건축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재건축을 투자가 아닌 명품 소비로 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진짜 알짜배기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제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건축을 낡은 집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새 집도 주고 돈도 남겨주는 마법의 지팡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 환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재건축은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새 라이프 스타일을 구매하는 고가의 소비예요. 여러분이 10년 탄 아반떼를 팔고 1억 원을 더 보태서 벤츠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벤츠를 살 때 이거 사면 나중에 2억 원에 팔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재건축도 이제 그런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강남이나 용산 같은 핵심 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의 관점에서 보세요. 예전에는 5억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다면 이제는 분담금 포함 20억을 투자해서 22억이 되는 구조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처참해진 거죠. 게다가 10년 이상의 시간, 조합 내 갈등, 이주비 대출 이자 같은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단지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60대 은퇴자분은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 딱 갖고 계셨는데 재건축 후 분담금 4억 원을 감당 못해 대출을 받았다가 치솟는 이자를 감당 못해 결국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신축 아파트인데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신축 하우스 푸어가 된 거죠. 그럼 그냥 낡은 집에서 평생 살아야 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돈이 좀 들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면 비용을 내고 진행하는 거죠. 다만 그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재건축은 재테크가 아니라 주거복지와 자기만족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냉정한 판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단지의 비례율과 일반 분양 비율을 확인하세요. 비례율은 종후자산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값을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비례율이 100%보다 낮으면 손해입니다. 특히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의 30% 이상은 나와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1대1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그건 그냥 내 돈 내고 내가 지킬 뿐입니다. 두 번째, 탈출 전략으로 준신축 갈아타기를 고려해 보세요. 지은 지 5년에서 10년 된 아파트들 말이죠.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공사비 1,500만 원 시대의 가격이 반영되어 분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준신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 시절의 가격이 반영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낡은 집에서 고생하며 몸테크하는 비용과 나중에 낼 분담금을 합치면 차라리 지금 준신축을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적률이 너무 높다면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세요. 리모델링도 분담금이 들지만 재건축보다 인허가가 빠르고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세금 폭탄에서 자유롭습니다. 억지로 재건축 밀어붙이다가 20년 세월 보내느니 5, 6년 안에 리모델링해서 신축급 환경을 누리는 게 실거주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 아닐까 고민되시나요? 숫자를 믿으세요. 내 집값이 1억 오를 때 분담금이 2억 오르면 그건 자산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재건축의 잔혹한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공사비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둘째, 재건축은 이제 투자가 아니라 명품 소비다. 셋째, 우리 단지의 비례율과 일반 분양 물량을 직접 계산해라.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여쭤봤죠? 여러분의 집은 자산입니까? 아니면 부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들고 계신 단지의 사업성 수치에 들어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는 게 답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힘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